보수적으로 플랜을 해야 된다. 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운다는 건 결국은 내가 훨씬 오래 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적립은 생각보다 많게, 예상보다 많게, 그 다음에 인출은 예상보다 적게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플랜을 해야 되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항상 이렇게 글로 적어 놓자. 나는 55세 연금, 아니 55세 이후에 연금을 한 달에 150만 원씩 100만 원씩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얼마의 수익률로 해서 그러면 내가 뭐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를 감내해야 된다. 이거를 한 페이지 정도로 적어 놓으시면은 상당히 개인연금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인데요. 투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모든 투자 성과의 90% 이상을 좌우한다는 게 이제 다 연구 논문에 있는 거죠. 그럼 뭐 자산 배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주식에 얼마 투자할지, 부동산에 얼마 투자할지, 결국 그다음에 뭐 은행 예금이나 이쪽에 얼마 투자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 결국 이게 수익률을 대부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게 나이를 역산해서 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50살이면은 흔히 100이나 110에서 빼는데 요새는 110에서 빼는 게 통상적이고 그러면 이제 60%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나이 방법이고 우리나라 분들의 생각하기에는 조금 주식 투자 비중이 다소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산 어떤 소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주식은 최소한 10년 동안은 내가 투자해야 되는 그 여유 자금일 때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쇼크가 갑자기 오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10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자금들만 주식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느냐. 통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1년에 50%가 빠지는 게 한 1, 20년에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재수없는 세대는 기껏 주식 투자했더니 한꺼번에 50%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게 나는 최대 10%밖에 안 된다. 그럼 주식을 한 20%에서 30%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내년까지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빼갔다가 다시 돈을 넣어서 가입하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환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하면서 해외 주식하면서 흔히 중국으로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결국은 긴 성장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짧게 보면은 리스크도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꼬맹이들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자들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배우자 이렇게 증여를 지금 해주고 10년 뒤에 늘어났을 때 지금 내는 금액으로 증여가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예를 들면 50%가 늘어도 그 이제 세금은 지금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증여 수도라는 건 괜찮지 않나. 그다음에 ETF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ETF 매매가 ETF를 해외 주식 투자 전용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차이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나고 일본을 투자하실 분들은 ETF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제가 보기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비용도 더 절감되고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요. 근데 ETF 매매할 수 있는 회사도 대우증권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없어요. 왜 이걸 안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좌 개설을 하고 나서부터 10년 동안 비과세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번 끊어서 하면은 10년 이제 한 2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 말쯤 되면은 계좌를 해지했다 다시 가입하시면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까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배분이 먼저고 거기서 절세는 그 다음이다. 이거를 제가 이게 별로 중요한 말 같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제가 요 부분만 오늘 이해를 하고 가셔도 여기 온 그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